저는 좀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이걸 꼭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신부름 오셨어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소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미이용 산림자원 활용을 위해 독자적인 우리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적으로 좀 힘드시다고 하십니다. 미이용 펠릿 사업을 운영하시고 계시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미이용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 공정에 아버지의 주장으로는 외국산 기계가 투입되고 있다고 아버지께서 주장을 하십니다. 제가 팩트 체크를 안 해서요. 그래서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기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만드신 그 공장이 제가 이제 가보고 사실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대단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기술 활용 및 기계 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가게 되면 꼭 말씀 전해달라고. 예. 이거 저기 잘 챙겨서 이거 누구 소관이에요 이거? 기후에너지부. 나중에 좀 알려드려요. 네,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견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저기를 지정을 했어요. 이번에 30대 여성, 밀양 50대 남성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30대 여성이기 때문에 30대 여성 먼저 하겠습니다. 30대 여성분들 계실까요? 네, 저기 파란색 셔츠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외모는 30대인데 외모는 30대인데 아니란데. 저는 어머나. 경남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규란 중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준비한 얘기는 많은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네. 계시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기업에서도 지방에 투자를 해주시려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숫자의 증가가 아니고 이 투자와 재원들이 어떻게 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사천에 계신 분도 영재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숫자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기업이나 예산이 투자될 때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설계할 때는 현재는 지금 투자 측정을 할 때는 고용 규모라든지 단순 숫자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설계를 해주신다면 오늘 말씀 주신 제안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데?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의견 받는 자리라서요. 성별 따지지 않고 50대 외모 말고요. 주민등록상 외모 말고 주민등록상 50대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마음으로. 여기 앞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들려요? 예. 한국정경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성태입니다. 객석 마이크에 볼륨 좀 올려주세요. 아까 그 국토교통부 저기 장관님께서 운영 시스템 그 운영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검토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 정경공 같은 경우에는 창원 지역에서, 경남 창원 지역에서 50년째 지금 그 기반을 갖추고 그 경남 창원 지역의 그 제조 AI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제조 AI 데이터의 그 원산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주도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실제로 인재를 섭외하려고 보면 뭐 인재의 난방 한계선이라 그래서 판교 이하로는 사실 특히 이제 AI 분야의 인재들은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고무적이었던 건 아까 말씀하셨던 분 중에서 분당 쪽에 사업을 하시면서 연구소가 창원에 있다라고 하신 부분이 되게 고무적이었는데요. 이처럼 지역 소재의 어떤 혁신 거점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수한 인재들이 와서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나서 30년 이상 자랐지만 정경원에 입사를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한 케이스고요. 어차피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경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혜택 같은 거를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어차피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사람만큼 그 이상이 들어와야 지역이 발전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지역 소재 이런 혁신 거점 기관들의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서 지역의 어떤 연구 생태계, 개발 생태계를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제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혹시 양산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양산에서 벌떡 일어나셨는데 다음부터는 일어나시면 안 되고요. 양산에서 오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양산은 경남이 아닌가 싶은 그런 섭섭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지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선 7기 양산시장을 지낸 김일권입니다. 20대 대선 때 우리 대통령님 네 분을 통도사에서 만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물금역 KTX 정차와 광역철도 옹산선을 건의를 드렸을 때 대통령님이 아주 행정가로서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아직 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일어난 것은 지방자치의 행정권 범위를 좀 확대해 주시는 법령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양산은 신도시 300만 평 한가운데 35만 평이 부산대 부지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약 25년간 문지만 날리고 허벌판으로 있어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개발해 보려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중앙부처의 벽이 너무 높아서 한 자족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소유권은 교육부, 재산사용권자는 기재부, 실제 주인은 부산국립대학이라는 이런 테두리 안에서 애원하다시피 다니면서 겨우 만들어낸 것이 16만 평 가장자리에 시민들이 잠깐 걸을 수 있는 산책로 하나, 그것도 시민의 성금으로 만들어낸 것이 시장이 할 수 있었던 최적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만약 양산 시민 3분의 1이 서명을 받아서 이러한 부지를 어떤 용도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했을 때 중앙부처에서 법령이 고치든 아니면 우선 협상권을 좀 주시든지 해서 노크라도 해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올려봐야 부처별로 우리 부처 일이 아니다, 저리로 가라, 아마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바람에 16년 이상을 지금 문제만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성남시장도 해보셨고 경기지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벽이 얼마나 높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울면서 하소연 안 해도 대통령님은 인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역대 정부보다도 좋은 이 취지에 대통령님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서 노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최선을 좀 다해서 한번 협상의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저기 뒤에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양군에서 온 문경희입니다. 저는 기촌한 지 한 16년 됐습니다. 부산에서. 그리고 지금은 그 함양군에서 시민단체 활동하고 교사 노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많은 의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다 폐기해버리는 이유가
너무 발전 전략, 개발 전략에 너무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보존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리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지리산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한 10가지 이상을 써왔는데 다 나열하지 못하고 저게 목록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넣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산청에서 지금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산청 예, 케이블카. 전액 지자체 지방 예산으로 2천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거 환경부에서 지금 말리고 있지 지금 않나요? 환경부에서 이거 못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인데. 이것도-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함양군에서는 지리산 안에 있는 벽소룡이라는 것을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개통을 해서 저쪽 구례하고 남원하고 이렇게 이어보겠다고 하고 그 있습니다. 옛날에 구도로를 예, 실제 도로로 만들려고 한다고. 작은 도로를 그 환경부 장관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동군 같은 경우는 산불 진화를 위해서 임도 건설을 하는데 국립공원하고 인접한 지역 화계하고 악양 지역에 있는 임도를 요거는 개설한다고 논쟁이 합니다. 꽤 있겠네요.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또 있다면 10개 써오셨다. 엄천강 같은 경우 남원에서 함양을 거쳐서 산청을 가는 엄천강이 있습니다. 지금 수십 년째 댐 만드는 거예요? 예? 댐 만드는 거예요? 아니 오염 물질이 계속 유입되어서 그걸 좀 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염 방지. 건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청 개발만 하지 보호는 안 하고 이거는 이제 시군에서 해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것이 그 남원 지역에서 지금 송전탑 같은 경우 네. 지리산을 이렇게 둘러 에워싸서 송전탑 예. 건설 문제.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채구를 했다가 채석장이 있다가 요즘 다시 가동을 한답니다. 한 40년 정도 해가지고 주민들의 고초를 겪었는데 그 부분을 마천면에 예, 채석장 그 채석장이 재가동. 네. 에서 나오는 물이나 이런 것들이 임천 강을 좀 이렇게 오염을 시키고 채석장 인허가 문제는 시군 소유가 아닌 그런 인허가의 문제는 끝났는데 음. 그 부분을 다시 깔끔하게 조성을 하고 싶다 해서 복구 공사. 예예 자기 그 사업자가 임의로 지금 가동을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일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산청군에서 지금 제일 큰 거는 삼장면에 생수 공장을 지금 취수를 계속 지금 한 40년 정도 해왔는데 그걸 증량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경상남도 도청에서. 그래서 취수 정감 전에 마을 주민 전체는 지금 지하 고갈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나무도 지금 고사 상태고 네. 지하수물에도 뻘물이 오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지금 그다음에 취수 정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저도 해보세요. 어차피 또- 다른 분이 또 하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남원시에서 지금 산내면에 남천 공사를 지금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남천이 예, 뭘 하는데요? 남천입니다. 뭔 공사를 한다고요? 그 남천을 개선하는 공사. 개선 천을 공사? 예, 예. 이렇게 하상 정비 예, 공사. 하산 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 공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비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남천하고 다 지리산을 경계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훼손을 한다. 해소는 안 하지만 강바닥을 끓게 되면 그게 살고 있는 예 천년 생명체들한테 생물들이 다 지금 그 어종이나 또 포크레인으로 수달 같은 막 긁어내고 그러면 안 된다.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긁어내는 거 제일 싫어하고 있습니다. 자, 또. 저희들은 또 더 많은데 제가 기억을 괜찮아요. 다 빨리빨리 못- 하세요. 예. 예. 또
제일 문제는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국립 아니 그 잠깐 공원 아까 관리공단이잖아요. 10개 넣는다고 그죠? 지금 9개밖에 안 했는데 8개밖에 안 했는데 적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관리공단 자체가 경찰권이나 또는 발언할 수 있는 것들을 중재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이렇게 보전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 자 이렇게 하시죠. 네. 대개 보니까 이제 지리산의 그 산천, 하천 뭐 이런 거의 훼손 보전 문제 같은데 저기 그 환경부에 어차피 접수를 하면 넘겨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환경부 쪽에서 한번 챙겨보라고 할게요. 예. 네, 지금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답하기는 좀 어렵고. 문제는 저희 나라에 한 23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22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시면 저번에 제가 업무 저희도 보고 받을 때 안 그래도 한번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기후부 에너지환경부 장관께 네.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10대가 있습니다. 제 옆에.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데 첨단이에요, 저희 첨단. 이미 약속한 시간이 5분이나 지나서요. 한 30분 더 하세요, 그냥. 그러면 그 안 나온 지역별로 지역별로 들어. 네네. 일단 우선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사장 입구 그리고 자리에 서면 의견서 비치해 드렸습니다. QR 코드 있으니까 온라인으로도 의견 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직 그 안 나온 지역이 있다고 해서요. 혹시 진주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진주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저기 목도리 하신 네.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주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대통령님, 진주에서 온 이규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진주의 이야기가 아니고 서부 경남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발달 장애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경상대학교에 그 발달 장애인을 교육하는 특수교육학과를 정원 특례로 꼭 신설을 부탁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진주의 사립대학에서 특수교육과가 있었지만은 폐교가 되면서 아예 없어졌습니다. 다른 학과 학생들은 유사학과 경상대학교로 편입이 되었지만은 특수교육학과는 없는 관계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부경남에서 발달 장애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양성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지만은 정원 특례 부분은 대통령께서 좀 이거 꼭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외적 인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정원을 늘리면 들어올 사람은 있어요? 예, 많습니다. 지금 수요가 네, 굉장히 많이 알겠습니다. 늘어났거든요. 발달 장애인들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지도할 수 있는 양성 교사는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이게 이제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가 지방에 수요가 있으면 최대한 늘려주자. 학과도 정원도 학교도 뭐 중고등학교 이것도 다 늘려주자고 했는데 저희 국립대에 지금 지방은 학생이 줄어가지고 난리잖아요. 근데 수요가 있으면 확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럼 교육부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고 저희가 어쨌든 우리 이번 정부의 기본 방침은 지방의 인력이나 수요가 있으면 최대한 늘린다. 지방은 똑같이 있으면 수도권은 막고 지방은 늘린다. 예를 들면 뭐 첨단 기술 교육 분야도 똑같이 있으면 지방은 늘리고 수도권은 통제하고 지금 이게 기본 방침이어서 그 특수교육 분야도 만약에 지방에 수요가 있으면 좀 늘리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자, 진주 얘기할 사람 다른 분으로 한번 하죠. 네, 진주의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 저기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분 아니에요? 다른 분이시고. 뒷줄에 계시구나.
질문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직업전문학교에서 23년 차 직업전문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큰 그림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기계과에서 근무를 오래 했는데요. 이제 항공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2교대를 합니다. 2교대 12시간 맞교대를 해서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2교대를 하지 않는다면 급여가 2천만 원 중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뭐 AI도 좋고 피지컬 AI도 좋고 AX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현실적인 임금이 너무 적은 현상에서 이 지역의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을까?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는 제가 23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면서 항상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최저임금의 문제를 뭐 구체적으로 본다면 카이에서 이 항공업체들은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는 너무 이 최저임금이 너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좀 풀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풀어줘야 나중에 AI도 좋고 피지컬 AI로 갈 수 있는 안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이 너무 낮다, 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혹시? 그게 아니라 이제 카이 직원들은 급여를 상당히 많이 받죠. 뭐 두산중공업이나 대기업 소속 직원들은 급여를 많이 받지만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2교대를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자고요? 예, 급여를 현실화를 하자는 거죠. 누가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저게 항공 분야도 그런 모양이네요. 이제 이게 지금 조선 분야도 그렇고 건설 분야도 그렇고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것도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해서 한 번쯤은 좀 시끄럽게 논쟁을 한번 해야 될 일인데요.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대기업의 비정규직, 하청업체, 계열업체들의 정규직, 또 거기에 또 비정규직, 거기 또 여자, 남자 또 나누고. 그래서 이게 한 두 단계 지나가서 보면 대기업의 정규직하고, 그러니까 하청 계열업체의 비정규직하면 한 40%밖에 못 받는다고. 지금 이게 현재 실제 그래요. 또 여성은 또 더 적어요. 이거를 해결을 어떻게든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 엄두가 안 나서 일단 부동산 문제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그럴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극화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장 발전 잠재력이 이만큼 있는데 이게 자원과 기회가 골고루 나눠져서 다 제대로 풀로 효용을 발휘하면 이제 충분히 잠재력만큼 성장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확 몰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너무 남아서 못 쓰고 썩어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 기회조차 누리지 못해서 손가락 물고 그냥 놀아야 되면 그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죠. 이 양극화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해결하면 사실은 모두가 행복한 파이를 키우는 길이 되죠. 근데 당장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조선 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뭐 세계 최강의 조선 산업인데 제가 얼마 전에 울산 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뭐 220만 원 주고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비자를 정가지고 쓰고 있다고 뭐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저는 속으로는 그거 좋은 일이 아닌데 그거야 뭐 하청업체 사장은 좋겠지만 그 지역 경제에 도움도 크게 안 되고 임금 격차만 심하게 하고 소위 노동 착취가 자랑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그것도 물어봤어요. 제가 기업분들 제가 자주 만나니까 조선 산업의 인건비 차지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한 17% 뭐해서 뭐 한 20% 보통은 이제 어차피 한 10% 선이에요. 인건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비중이. 거기도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내가 뭐 다른 얘기는 할 수 없고. 근데 이 항공 분야도 마찬가지죠.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카이야마 본사의 정규직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거기에 납품을 하는 하청업체들, 납품업체들의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이러면 아마 한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3분의 1 좀 넘게 나면 그러지 않을까? 반도 잘 안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당연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 월급이 적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정규직이 되면 월급 더 받아야지. 그것도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사실 그게 당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을 낸다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다 보수를 더 많이 주는 게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기 호주 같은데 여름방학에 가서 알바하면은 그 정규직보다 더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불안정하게 단기간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알바일수록 더 적어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 발전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죠.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최저임금을 올리면 해결이 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최저임금 올리면 저항이 엄청나고 또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부담이 너무 커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최저임금하고 적정임금은 달라요.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밑으로 주면 안 된다예요. 그 최저선을 정한 거예요. 그것만 주면 된다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최저임금 그것만 주면 돼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부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부에서도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해요. 얼마 전에 그 우리 강원식 실장이 막 그 회의하면서 화내던 것도 있던데 365일에서 364일을 일을 시키고 퇴직금을 안 주고 있더라고요. 창원이야? 창원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아니 그 말이 되냐 대통령이 안 그래도 물론 그 제가 보기엔 계약은 그 이전에 한 것 같아요. 1년 지난 다음에 생긴 문제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11개월 계약하고 퇴직금 안 주려고 내쫓았다가 2달 후에 다시 고용하고 또 정규직 안 만들려고 1년 11개월 심지어 1년 11개월 29일만 시키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국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지 적정임금을 줘야지 최저임금만 주면 되겠냐. 근데 전국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방침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도 그렇고 고용할 때 적정임금을 준다. 네. 충분한 임금은 못 주더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준다. 그리고 기간이 짧고 불안정할수록 더 많이 준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정부 공공부문만이라도 이제 할 건데 아마 이거 하면 또 어디서 막 씹을 거예요. 야 돈이 남아도 오냐, 뭐 세금을 그렇게 막 쓰면 되냐, 퍼주냐,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공공 분야부터 먼저 좀 모범을 보이고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가 아니고 최저임금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최저 기준이지 적정 기준이 아니다. 라고 해서 사회가 모두 또 공감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제도적으로 해결할 텐데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실제로 실용 가능한 방법이 뭐냐?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언제나 약자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노동자의 운명이죠. 숙명이죠. 노동자의 숙명은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약자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단결할 권한을 헌법이 인정한 겁니다. 단결해라. 단결할 권리를 준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단체로 교섭할 권리도 준다. 헌법에서. 단체 교섭. 그리고 안 되면 집단 행동할 권리를 준다. 단체 행동권. 이거 헌법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서 조직률도 올리고 이렇게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야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이 맞게 돼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역시 누가 해야 된다?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대신에 제가 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을 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안 할 겁니다. 그건 못하게 할 테니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함께 가도록 하시죠. 네, 좀 더 진행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통영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통영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저기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 쓰고 계신 분. 네, 짧게 하시면 많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왔습니다. 저는 아주 정말 작은 이야기지만 정말 앞으로 더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댁은 산양면 풍화리 앞에 5분 거리에 있는 오비도라는 섬입니다. 이곳은 10년 전 통계로 보면 100명이 채 살지 않는 작은 섬입니다. 하지만 통영 인근에는 이렇게 작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방문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 미만의 이 사람이 있다 보니 요양사가 들어오려면은 상대가 한 명만 되면은 시간 대비 좀 꺼려해서 들어오려는 요양사가 없으시더라고요. 몇 군데를 다 섭외를 해봐고 추가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여도 그렇게 들어와 주시려고 하는 분이 없어서 결국은 뭐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기는 한데요. 앞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은 통영에 있는 섬 중에서도 한산도나 욕지도처럼 차량이 들어가고 300명 이상의 주민이 사는 곳은 차로 다니면서 요양보호사가 관리를 다 하신다고 하셔요. 하지만 인원이 작은 곳은 한 명만 들어가서 요양보호사의 제대로 된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약간 도서 할증 요금 같은 거를 정하셔서 조금 지원을 더 해주시면 도선비라든지 이런 거 추가되는 거는 가족들이 내더라도 나머지 지원에 있어서 요양보호사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문제가 사실은 이제 장애인 요양보호제도에도 비슷한 게 있다고 해요. 민간에 맡겨놓으니까 힘든 건 안 해버린다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는군요. 비슷하네요. 대책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성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고성 저기 맨 뒤에 그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에서 오신 분께 의견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목이 잠겼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40년 동안 중소기업을 통영 고성에서 경영하고 있는 이상석입니다. 저는 양극화의 시작이자 결과인 안전과 금융에 대해서 제안 올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사고의 원인은 결과적으로 돈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으로 계약되고 일용직에 이르면 공사대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최저입찰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72조에 따르면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과 대규모 민간 사업을 비교해 보면 맹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실시 설계상의 예산에서 안전 관련 비용은 단계마다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내포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 전문 업체를 산업화한다면 현행 수준의 재원으로도 산업화를 통해서는 고용을 창출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국가 금융정책을 볼 적에 대기업 중심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금융정책의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면 합니다. 아울러 중소조선소의 기자재 기업도 RG 지급 보정이 되도록 챙겨주십시오. 또한 최근 AI 세대를 맞아 전력 생산망의 산업 생태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 풍력 구조물의 제작 시에 넘어야 할 허들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과 금융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의 내용을 간곡히 청드립니다. 행정 유관기관 담당자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좀 더 촘촘하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궁금하신 점을 질의해 주시면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 시간이 돼서 한두 분만 더 하는 걸로.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예고해 드렸기 때문에 의령에서 오신 분 계시면 의령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저기 손 드셨는데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좀 그 축약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래함창 민주당 지역위원회 직무대행 주윤식입니다. 오늘 저는 세 분 장관님께서 나와서 설명하는 걸 듣고, 야, 우리 경남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희망이 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 김윤덕 장관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막 가슴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토부에 계시는 차관님이나 실국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께서 5국 3특에 대한 계획을 아주 참 고심해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것이 실행이 되면은 약 20조 원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이라 이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밀당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국토이용계획 확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에서 보면은 5억 3특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조금 보완할 것은 통합되는 특별시의 공간체계 하이라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기준과 또 자생력을 가지고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방안은 지금 국토연구원이나 KDI에서 풍부한 자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집중시켜서 그 보완이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국무회의로서 국회가 협조 안 한다 기다릴 필요 없이 심의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에서 보면은 전부 다 개발 연구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국토연구원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균형 성장을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성장 거점들을 어디에 배치하고 이 성장 거점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주면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주면은 중앙도시계 심의가 끝나고 나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고심하면 다 이룬 다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대통령께서 뭐 행정 통합을 해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곳에 국비를 지원하라고 기재부 장관 불러가지고 지시만 하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예. 줄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계십니다. 예, 5월 9일 못을 박아서 이제는 더 이상 연기도 없다. 다세대 주택 전부 다 정리하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에 역행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도 대통령께서 이래 정치를 잘하고 소문이 세계적으로 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수도권에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주택 가격이 또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적 자원은 자, 정리합시다. 예, 약간 네, 팩트에서 벗어난 얘기 줄여주시면. 같고.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요. 양해 부탁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사장 입구 그리고 자리에 비치해드린 서면 의견서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어딜 가나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말씀은 많으시고 2시간씩 해도 아마 앞으로 2시간을 더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쌓인 문제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앞으로 이런 기회도 자주 또 가질 테니까 또 이런 기회 말고도 말씀하시고 제안하시고 지적하실 기회는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뭐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뭐 민원 또는 뭐 지역 문제 또는 국가적 과제 할 것 없이 사실 연간 국가에 접수되는 의견, 민원, 제안, 항의 뭐 이런 것들을 합치면 몇백만 건쯤 된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도 뭐 엄청난 민원 양이 있었는데 제가 좀 선제적으로 문제 해결을 좀 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한테 민원이라고 하는 거를 귀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인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좀 수집을 하자. 그래서 민원이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 많이 수집해 오는 공무원들을 먼저 승진시켜주는 제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시를 했어요. 많이 발견만 많이 해라. 처리할 수 있는 건 또 처리하고 처리 못하는 거는 구청으로 넘기고 또 구청에는 당신들이 할 수 있으면은 처리하고 못하면 본청으로 넘겨라. 시청으로. 또 시청에 이제 각 뭐 국장 뭐 과장들한테도 얘기해놨죠.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해보고 못하겠으면 마지막으로 나한테까지 가져와라. 그런데 저한테까지 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민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찾으러 다닌 거죠. 뭐 미용실 가서도 물어보고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이발관도 가보고 복덕방도 가보고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막 동네 골목골목 혹시 뭐 쓰레기 버린 거 없나 하수도 어디 깨진 거 없나 이런 거 막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한 제가 시장을 7년 몇 개월 8년 가까이 재임했는데 마지막 퇴임할 때 보니까 민원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민원으로 안 된 거죠. 그 전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제안하고 의견 내고 뭐 기분 좋게 서로 해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성남시에서 시민들께서 잘 평가를 잘 해줘가지고 그 힘으로 이제 대통령까지 됐는데
제가 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적 차원의 민원들도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또 민원이라고 하는 거 대부분 보면 원래 잘 안 되는 거인 경우가 많아요. 해결될 건 대부분 다 해결된 거죠. 근데 안 되는 건 오해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힘을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되게 마지막에는 이제 행정공무원한테 갔다가 안 되면 정치인들한테 가는데 보통 정치인들이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노력해 봅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내가 하면 안 될 리가 있나?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거를